저는 파리 지하철에서 제 귀에 들리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는 1호선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어 안내 방송이 들리는 거였죠. 파리 지하철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프랑스 파리로 취재를 다녀온 레이나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 생강 오염 문제로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관련 취재를 위해 파리에 다녀오게 되었어요. 생강 수질 조사를 했던 환경단체와 약속을 정해두고 런던에서 파리까지는 유로스타를 타고 이동했죠. 보통 2시간 30분이 걸리지만 혹시 모를 지연을 감안해서 넉넉히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말썽이었어요. 갑자기 늦어진다는 알람만 뜨고는 감감무소식이었죠. 30분 정도 늦어지겠거니 싶어 미리 약속해둔 단체 대표님께 양해를 구하고 출발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그날 제가 얼마나 늦은 줄 아세요? 무려 1시간 30분이나 늦게 출발했습니다. 다행히 환경단체 대표님 댁 근처에서 보기로 해서 망정이지. 만약 입장 바꿔 생각해봤다면 정말 화가 날 일이었어요. 넉넉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 30분이나 출발이 지연되어서 파리에 도착해서는 정말 허겁지겁 인터뷰 장소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경단체 대표님께선 파리에서도 워낙 비일비재하니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냐며 너그러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파리나 런던이나 열차 지연이 워낙 많으니 시간에 맞춰 약속 장소에 간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이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땐 차라리 비행기를 타는 게 나은 걸까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무튼 마음 넓은 대표님 덕분에 인터뷰를 잘 마무리하고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파리 지하철은 냄새가 정말 고약했지만 사실 런던도 거기에 비하면 할 말이 없다 싶었습니다. 늘 지하철 예산을 그렇게 많이 책정하면서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 걸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파리는 곧 올림픽도 개최할 예정이면서 이대로 관광객을 받을 작정인가 싶었죠. 그런데 아까 환경단체 대표님과의 대화가 문득 떠올랐어요. 대표님은 파리에선 이 정도면 엄청 깨끗해진 거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죠. 워낙 옛날 생강이라든지 지하철이나 거리가 더러웠으니 지금 이 정도면 엄청 깔끔해진 거라는 거죠. 그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현재 상태도 절대 깨끗하다고 볼 수 없는데 과거에 비하면 그나마 조금 나아진 정도일 뿐이었죠. 이러다 진짜 생강에서 수영하다가 누구 하나 탈이 나야 정신을 차리려나 싶은 생각으로 혀를 끌끌 찼어요. 그런데 저는 파리 지하철에서 제 귀에 들리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는 1호선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어 안내 방송이 들리는 거였죠. 콧대 높기로 유명한 파리지앵들은 안내 방송까지 아무 언어나 넣어주는 곳이 아니거든요. 지금 파리에서 나오는 안내 방송은 프랑스어와 영어, 독일어와 스페인어, 그리고 일본어로 5개 국어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뒤이어 한국어 방송이 나오다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세계 제1회 관광도시 파리의 지하철역에서 한국어 안내 방송이 나온다는 말은 그만큼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삐걱거리는 지하철 안에서 한국의 파워를 떠올려 보았어요. 처음에 한국 가수들의 노래나 드라마가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잠깐 반짝이다 말 것이라며 무시했었죠. 그래서 초반에는 한국에 대한 취재를 할 생각도 별로 없었습니다. 콧대 높은 유럽인들은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나오는 노래나 문화를 무시하고 외면하려 했었으니까요. 그러나 대중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한국 문화에 열광하며 점점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더니 그 관심은 한국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 유럽 전반에서는 한국 음악과 드라마는 물론이고 한국 음식이나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매우 뜨겁습니다. 런던에서도 인기 있는 한식집은 한참 기다려야 할 정도고 한국어 학과에 대한 선호도도 굉장히 높아요. 이 때문인지 정말 이례적으로 옥스퍼드 사전이 개정된 적도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어 단어가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206개나 일괄 등재된 사건이었죠. 옥스퍼드 사전은 영국 옥스퍼드대 출판부에서 펴내는 사전으로 세계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영어 사전입니다. 그간 김치나 막걸리 같은 한국 고유 단어 정도만 45년간 20개 정도 실렸는데 최근에 26개 단어가 한꺼번에 등재되었습니다. 주로 문화와 관련된 단어들로 한류나 K드라마 같은 단어는 물론이고 오빠나 언니 같은 단어도 함께 실렸습니다. 한국어가 등재된다는 말에 중국학과 일본학 학자들의 반발과 부러움이 있었지만 옥스퍼드 측에서는 무조건 사용 빈도를 기준으로 단어를 등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쓰는 한국어는 많이 등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죠. 유럽 사람들도 한국어의 유행에 대해 놀랐습니다. 한참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숙소에 도착했고 저는 문득 한국 지하철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한국을 떠올리면 최첨단의 미래 도시 같은 모습이 떠오르는데
과연 한국 지하철은 어떤 곳일까 궁금해졌죠. 그 길로 저는 바로 한국 지하철에 대해 검색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올라온 한국 지하철 이야기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지하철이 한 번도 늦은 적이 없다느니, 지하철을 타고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느니 다 거짓말 같았죠. 그런데 여행 다녀온 사람들의 유튜브를 봤더니 그 말들이 모두 사실이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제 머릿속에 엄청난 취재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실 얼마 전 한국의 한강과 파리의 생강을 비교해서 취재했던 것이 엄청난 이슈가 되었거든요. 프랑스에서 이렇게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했는데 불가능한 일이 30년 전 한국에서는 어떻게 가능했는지 기사가 나가고 나서도 한참을 떠들썩했습니다. 관련 후속 보도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죠. 만약 이번에 한국 지하철과 파리 지하철을 비교해서 기사를 쓴다면 꽤 이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기만 해도 정말 믿기지 않는 것들이 많았는데 직접 가서 비교해 본다면 얼마나 어마어마할지 상상해 봤어요. 국장님 허락을 받진 않았지만 내일 돌아가는 기차표를 늦추고 미리 파리 지하철을 취재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취재를 하러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촬영 감독님과 함께 파리 지하철 이곳저곳을 촬영했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 올림픽을 한 달 앞둔 지하철의 모습인가 심히 걱정스러웠어요. 그리고 영무원과 인터뷰도 했죠. 영무원은 파리 지하철의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라 솔직히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오래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많고 파리 사람들 자체도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에 워낙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새롭게 무언가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더 발전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말을 했죠. 그렇게 파리 촬영을 마무리한 후 유로스타를 타고 다시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오자마자 국장님을 찾아갔어요. 국장님께 이번 파리 올림픽과 관련해서 한국으로 출장을 다녀오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국장님은 파리 올림픽인데 무슨 한국을 다녀오냐고 고개를 갸웃거렸죠. 그런데 저는 굴하지 않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준비해 둔 한국 지하철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 한국 관련 키워드가 런던 전체적인 검색어에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죠. 그러자 국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했어요. 사실 저희 같은 기자도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관심을 먹고 사는 직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취재해야 광고도 많이 붙고 회사 수익도 높아지니까요. 국장님은 저를 쳐다보시더니 잘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당연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국장님께서 한강이랑 생강 비교해서 대박친 기사들 많이 보지 않았냐며 이번엔 우리도 큰 거 하나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한국 지하철이든 뭐든 상관없으니 한국과 관련된 뭐라도 기사거리가 될 만한 걸 가져오라고 하셨죠. 저는 국장님께 저만 믿으시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리고는 바로 한국행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회사에서 보통 취재를 다닐 때는 회사와 제휴된 독일 루프트한자를 타곤 했는데 급하게 예매하는지라 원하는 시간대가 없더라고요. 차선책으로 한국 국적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엔 익숙치 않아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국적기를 타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가 무슨 드라마 촬영장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승무원들이 다들 정말 예쁘고 잘생겼더라고요. 동양인들은 키가 좀 작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한국인들은 어쩜 이렇게 비율이 좋나요? 게다가 피부에서 반질반질 윤이 나더라고요. 한국 화장품이 그렇게 좋다더니 돌아오는 길에 몇 개 좀 사와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비행기에서 겪은 정말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이었어요. 요새 워낙 야근을 많이 하고 밤늦게 뭘 많이 먹어서 살이 좀 쪘거든요. 그래서 기내에서만큼이라도 최대한 가벼운 음식을 먹으려고 스페셜 밀로 야채식을 주문했어요. 그런데 회사 측의 실수였는지 주문이 누락되어 스파게티가 나오더라고요. 승무원에게 이런 상황을 얘기했더니 사과를 2번이나 하시고 사무장까지 와서 사과하는 게 아니겠어요? 오히려 제가 죄송할 지경이지 뭐예요. 친절함을 넘어서는 수준이었죠. 오렌지 주스 한 잔 달라고 해도 한참 기다리는 일이 일상인 외국 승무원만 보다가 밥 잘못 나온 걸로 대역죄인처럼 사과하는 승무원분들의 친절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한 끼 정도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하니 사무장님이 정말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한식 비빔밥이 여분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야채식 비슷하게 나물이 많고 밥을 좀 덜어 드시면 칼로리 조절이 될 것 같다고 하시며 스파게티보다 가벼운 음식이고 외국 손님들도 만족스러워 하시는 음식이라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았는데 너무 죄송스러워 하시길래 좋다고 뭐든 주시면 감사히 먹겠다고 했죠. 한식을 먹어볼 기회가 잘 없었는데 한식이 소화도 잘 되고
아주 건강한 음식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서 한번 먹어보고 싶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비빔밥을 받아보자마자 오마이갓을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먹음직스러운 색깔과 고소한 냄새에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를 담당하는 승무원은 제가 불편한 게 없는지 계속 와서 확인하시며 음식을 다 함께 섞어 먹는 게 비빔밥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사무장님 말대로 정말 다이어트 음식인데 영양까지 다 갖춘 듯 했어요. 고소하고 맛있었죠. 한참을 먹다가 옆에 같이 나온 고추장 튜브를 째려봤어요. 처음엔 이것까지 먹는 건 내게 너무 큰 도전이야 생각하며 애써 못 본 척했어요. 그치만 고추장 없이 비벼도 충분히 맛있었는데 소스를 추가하면 더 맛있는 거 아닐까 싶더라고요. 기왕 한국 음식을 먹는 거 제대로 먹어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큰맘 먹고 콩알만큼 고추장을 짜서 살짝 먹어보았어요. 혀 끝에 닿는 매운맛에 혀가 얼얼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달콤하고 오묘한 맛에 계속 콕콕 찍어 먹게 되는 마법 소스였어요. 그대로 비빔밥에 쭉 짜서 비벼 먹었죠. 밥을 덜어내서 그런가 고추장 양이 많았는지 좀 매웠지만 혀에 부채질해가며 한 그릇을 뚝딱 했어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오히려 야채식이 안 나온 게 다행이다 싶었죠. 승무원과 사무장님이 제가 불편한 게 없나 계속 확인하러 오시길래 오히려 더 잘 먹었다고, 정말 맛있었으니 이제 걱정 마시고 안 오셔도 된다고 손사래를 쳤죠.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내 서비스였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감독님과 먼저 어느 역을 가볼까 의논해봤고, 아무래도 관광객이나 현지인들의 이용 빈도가 많은 서울역과 서울 시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강남역을 취재해 보기로 했습니다. 감독님과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에 내리자마자 저는 공항철도를 타려는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공항철도에 탑승하기 전 이미 탑승 수속과 출국 심사를 다 끝낼 수 있었던 거예요. 보통 공항에 도착하고 나서야 탑승 수속과 출국 심사를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선 공항철도를 탈 때 미리 얼리 체크인과 출국 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국장의 혼잡도를 낮추고 공항 이용객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저도 꼭 해보고 싶은 시스템이었어요. 제가 그간 기자로 이곳저곳 많이 다녀봤지만 이런 편의를 제공하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거든요. 한국은 이미 공항 철도에서부터 다른 나라와의 압도적인 차이점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공항 철도에서 서울역 지하철 역사로 가기 전 또 한 번 압도적인 한국 인프라에 놀라고 말았어요. KTX 서울역이 정말 체계적으로 굴러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더욱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플랫폼에 기차를 안내하는 시간을 보면서 저는 늦는다는 말이 하나도 없다는 게 놀라웠어요. 제가 유로스타를 탈 때나 그 외에 유럽에서 기차를 탈 때는 늦는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오히려 정시에 출발하는 게 잘 없는 일이라 그럴 땐 운이 좋다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런데 설마 이렇게 많은 기차들이 오고 가는데 지연이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저는 이 일이 믿기지 않아 지나가는 한 한국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좀 늦어진다는 표시가 하나도 없는데 지연 열차는 따로 연락이 가는지 물어봤죠. 그러자 한국인은 의아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어요. 애초에 한국 열차는 지연되는 일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출장이 많아 KTX를 자주 이용하는데 늦어도 한 5분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솔직히 그런 일은 매우 드물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유럽 기차들은 허구한 날 늦게 출발하고 늦게 도착하는데 한국은 늦어봤자 5분인데다 그마저도 거의 없는 일이라니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역과 연결된 큰 쇼핑몰을 하나 발견했어요. 감독님과 저기 식당가가 있는 것 같은데 식사를 하고 이동하자고 얘기했고 감독님도 좋다고 하셨죠. 에스컬레이터를 따라 올라가는데 순간 저는 길을 잃을 뻔했습니다. 식당가의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거기엔 온갖 종류의 음식들이 가득 있었어요. 작은 규모의 스낵 코너를 생각했는데 커넥트 플레이스가 되어 있는 곳에는 세계 여러 나라 음식들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휴식 코너에 카페까지 마련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세련된 인테리어의 식당을 들르러 일부러 올만하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저는 비빔밥을 발견하고는 또 비빔밥을 먹으려는 찰나 감독님께서 이거 한번 먹어보자고 하셨어요. 감독님이 고른 음식은 순두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두부는 딱딱한 식감인데 그걸로 뭘 어떻게 만든 걸까 호기심에 저희는 두부를 시켰고 감독님은 하얀색 저는 빨간색으로 골랐어요. 한국에 왔다면 매운맛을 먹어봐야지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순두부가 나오자마자 저희는 순두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부가 이렇게 몽글몽글하고 흐물흐물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국물에 사르르 흩어지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보통의 영국 두부와는 차원이 달랐죠. 그리고 저는 제가 시킨 스파이시 두부를 보고 땀을 잔뜩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꽤나 매워 보였는데 심지어 밑에 불이 없는데도 보글보글 끓고 있었기 때문이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에서는 뚝배기라는 그릇으로 음식을 오래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유럽에서는 저렇게 음식을 뜨겁게 먹지 않아 저에겐 굉장히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부글거리는 모습이 마치 용언 같기도 했거든요. 그렇지만 주변 한국인들은 모두 다 부글거리는 뜨거운 찌개를 아무렇지 않게 먹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저도 용기 내 한 입 먹어봤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입천장이 다 데일 뻔했죠. 그런데 뜨거운 국물이 목을 넘어갈 때의 개운한 느낌과 순두부의 부드러운 맛이 어우러져 계속 손이 갔습니다. 감독님은 이 음식은 진짜 건강한 음식이라며 극찬을 했어요. 사실 유럽 음식들은 샐러드를 제외하고는 보통 다 튀기거나 기름이 많은 음식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음식을 매일 먹는 한국 사람들은 정말 건강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맛있는 순두부찌개로 식사를 마무리하고 서울역 지하철 내부로 이동했어요. 그런데 저는 지하철 역사에서 어떤 물건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도 모두 주춤거리고 있었죠. 아니, 공항에서나 볼 수 있는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들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데 한 한국인이 자신의 캐리어를 벨트에 눕혀두고 계단으로 걸어 내려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계단 아래에서 아주 편리하게 캐리어를 다시 받아 외국인 관광객들을 향해 웃어 보였습니다. 아마 모두 사용하는 법을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직접 보여준 듯 했어요. 이렇게 편리한 기계가 있다는 게 놀라운 데다가 친절하게 알려준 한국 사람들에게 모두 박수를 보냈습니다. 여행을 다닐 때 늘 캐리어로 다니다 보면 이런 계단을 다니기가 참 번거로운데 한국은 여행자들을 배려해서 이런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배려가 그 나라에 대한 기억을 더 아름답게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은 이런 뛰어난 기술력을 일반 시민들이나 관광객을 위해 사용하다니 멋진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이지 않고 그냥 멈춰 있었던 거죠. 주변을 둘러봐도 설비팀이 오지 않는 것 같아 보였어요. 사람들이 없어서 다행이지 얼른 고장났다는 걸 알려줘야겠다 생각하고는 영무원을 부르려던 차에 저는 어떤 광경을 보고 두 눈이 희둥그레졌어요. 사람이 다가오자 에스컬레이터가 다시 작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쩜 이렇게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걸까 신기했습니다. 런던이나 파리에는 일단 에스컬레이터 자체가 거의 없는 데다가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은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감독님도 이건 진짜 좋은 시스템인 것 같다며 요즘 환경 문제에 다들 관심이 많은데 한국에 이 절전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면 좋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엄청난 아이디어에 한국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철 내부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하철 플랫폼으로 내려갈수록 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예전에 일어났던 압사 사고가 생각났기 때문이죠. 특히 서울역은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내국인 관광객과 서울 시민들까지 꽤 많은 인파가 몰려드는 장소였어요. 혹시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감독님과 저는 잔뜩 긴장하며 현장을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올라가는 사람들과 내려오는 사람들이 질서를 딱 맞춰 이동했어요. 충돌이 일어날 위험이 전혀 생기지 않았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다들 앞사람과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방향을 맞춰 움직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발을 헛디뎌 주춤거리다 앞으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저는 혹시나 그 사람이 밟힐까 노심초사했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청년이 잠시만요 하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 청년의 말을 듣고 모두들 두리번거리며 가던 길을 멈췄고 그 청년은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었어요. 덕분에 그 사람은 안전하게 일어나서 가던 길을 갈 수 있었죠. 저는 이게 만약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이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절대로 이렇게 쉽게 넘어갈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더 큰 사고로 이어졌을 텐데 한국 사람들의 배려가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감독님과 저는 강남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사당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야 했고 저는 환승하려면 위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위로 나가니 출구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된 기분이 들어 한참을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감독님이 갑자기 대박이라며 소리를 치셨어요. 설마 했는데 이게 진짜 된다며 제게 보여주는데 인터넷이 가능한 거였죠. 런던이나 파리 지하철에서는 지하에 들어가는 순간 휴대폰 인터넷이 켜지지 않아요. 간혹 전화가 안 터지는 구간도 있죠. 워낙 오래전에 지은 터라 지하 공간이 매우 좁아 통신 설비를 할 장소가 없거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지하철에서 책 읽는 파리지앵이나 런던어들을 보며 지적이다, 멋있다 하시는데 사실 휴대폰이 되질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책을 읽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지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휴대폰을 쓸 수 있었죠. 감독님께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더니 감독님은 한국 사람들을 보고 알았다고 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죄다 책 대신 휴대폰을 보고 있길래 의아하다고 생각하셨다고 했죠. 슬쩍 봤을 땐 다들 동영상을 보고 있길래 미리 다운받아둔 동영상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누군가 검색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걸 보고서는 감독님도 믿기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환승하는 방법을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설마 하고 해봤는데 가능했다고 하셨죠. 심지어 와이파이도 엄청 빵빵하게 터지고 있어 무료 인터넷도 마음껏 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에 오면 따로 데이터를 신청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행을 다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보통 외국에 가면 유심을 신청하거나 로밍을 해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느려 답답한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그럴 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말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선 데이터 없이도 이렇게 빠른 인터넷을 누릴 수 있다니 정말 IT 강국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선 감독님이 그만 감탄하고 다시 내려가면 환승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감독님이 장난치는 줄 알았죠. 역내에서 환승이 되는 게 말이 되냐고 했거든요. 그러자 감독님은 역내에서 다 된다고 얼른 따라오라며 먼저 내려가시더라고요. 감독님을 따라 내려갔더니 표지판이 잘 되어 있었고 저희가 미쳐보지 못했던 거였어요. 저희는 늘 밖으로 아예 나간 다음 새로운 역을 찾아 환승하는 게 익숙했던 터라 역 안에서 환승이 가능하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거든요. 한국에선 이렇게 역내에서 환승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 일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과연 편리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역내에서 환승이 된다면 일반 승객은 물론이거니와 유아와 함께 타는 손님들이나 연세 있으신 분들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정말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이런 게 복지 아니겠어요? 거창하게 돈을 많이 쓰거나 어떤 정책을 만드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생활 속에서 가장 밀착해서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큰 복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임에 틀림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강남역으로 이동했고 역시나 질서정연한 사람들의 모습에 감탄스러웠어요. 솔직히 사건 사고가 나면 더 이슈될 만한 게 있겠지만 한국에선 그럴 일이 아예 없을 것 같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감독님이 갑자기 우리가 미쳐놓친 게 한 가지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꼼꼼히 취재 준비를 해왔는데 뭘 놓쳤나 싶었죠. 감독님은 냄새가 안 나는 거 몰랐냐고 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감독님 말을 이해했습니다. 생각해보니 한국 지하철에서는 전혀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보통 런던이나 파리 지하철은 곳곳에 오래 묵은 안 좋은 냄새가 나곤 하는데 한국에선 전혀 그런 일이 없었죠. 바깥 공기와 별다를 바가 없어서 그런가 눈치도 못 채고 있었습니다. 감독님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 생각하셨죠. 지하철이라는 건 새 나라 모두 같은데 어떻게 한국에서만 아무 냄새가 나지 않을 수 있냐고 말이죠. 환기 시스템이 뛰어난 걸까 생각하고 있는데 바닥을 보고서야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지하철에는 휴지통이 하나 놓여져 있었는데 그 때문인지 지하철에 쓰레기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예전에 미국에 갔을 땐 선로에도 쓰레기를 던지는 사람들을 봤던 적이 있는데 한국에선 모두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잘 넣는 걸 볼 수 있었죠. 심지어 쓰레기통이 너무 멀다고 느낀 사람들은 도로 자기 가방이나 주머니에 쓰레기를 넣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민의식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감탄스러웠습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번 한국 지하철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면 런던 사람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이끌 거란 예감이 들었어요. 촬영 감독님도 덩달아 신나서 제가 요구하지도 않은 추가 촬영도 열심히 하셨죠. 그렇게 저는 기분 좋은 취재를 마무리하고 다시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사 초고를 마무리하고 국장님께 보냈고 국장님이 따로 부르셨죠. 고칠 게 하나도 없다고 이대로 다듬어서 내보내라는 극찬이 있었습니다. 그리곤 국장님도 너무 흥미롭게 읽었다고 하시고는 한국에 더 재밌는 거리가 없냐고 언제든 또 다녀와도 좋다고 하셨죠. 제가 이제껏 들어본 칭찬 중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밤 마무리 작업만 하면 긴 야근은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때 먹었던 매콤한 순두부찌개가 생각나는 밤이네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한국에 놀라운 시스템과 따뜻한 시민들의 배려가 고스란히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레이나 씨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조금 더 이해하고 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함께 나누고 공감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